자,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동양의 운명 분석학, 명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천지들이 다듬고 발전시켜온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거든요. 그 길고도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중국 역사를 보면요, 그 흐름을 바꾼 위대한 전략가, 책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과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공통된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룰 명리학은요, 바로 그들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데 사용했던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한나라를 세운 장량, 삼국지의 그 유명한 제갈량, 그리고 명나라의 밑그림을 그린 유기. 이 전설적인 인물들은 모두 역술, 그러니까 변화의 이치를 꿰뚫는 학문에 통달한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술의 가장 깊은 곳에 명리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 왔는지 그 장장 2000년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명리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무려 2300년 전 한나라 시대에 60갑자가 역사에 처음 기록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연, 월, 일, 시라는 4개의 기둥, 즉 사주의 개념을 세웠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변화는 송나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송나라의 서접형이 일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고요? 이전까지는 태어난 해, 즉 연도를 중심으로 운명을 봤거든요. 이건 좀 집단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서접형이 개인이 태어난 바로 그 날을 분석의 중심으로 딱 가져온 겁니다. 즉 집단이 아닌 나라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바로 이 현대 명리학의 기틀이 이때 마련된 거죠.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쌓이고 다듬어진 명리학의 이론들은 마침내 세 권의 위대한 책으로 집대성됩니다. 이 책들은 고전 명리학의 정수, 명리학계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모든 학자들이 파고드는 교과서와도 같고요. 바로 자평진전, 적천수, 그리고 궁통보감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되면서 명리학이라는 학문의 지적인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이 발전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아주 치열한 지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그냥 방법이 여러 개 있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운명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토론이자 패러다임의 전쟁이었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표가 그 논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신살론이라고 해서 도화살이니 역마살이니 하는 상징적인 살로 운명을 단정짓는 방식이 있었어요. 너무 단편적이죠. 그 뒤를 이은 격국론은 사주의 격이라는 틀을 정해서 사람의 그릇을 규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신분이 고정된 계급사회에선 유용했을지 몰라도 개인의 반응성이 무한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옷이었죠. 결국 최종 승자는 뭐였을까요? 바로 간지론입니다. 8글자 하나하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죠. 복잡하고 유동적인 우리 삶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설득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 경전 중 하나인 자평진전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간지를 모르면 명리학의 문으로 들어설 수조차 없다. 이 한마디로 간지론이 현대 명리학의 핵심이라는 걸 선언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세기로 와보겠습니다. 명리학이 그냥 오래된 책 속에만 갇혀있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대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20세기에는 국제적으로도 명리학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만의 웨이첸리 같은 분은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자문을 구하려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을 정도의 인물이었고요. 일본의 아베 다이자는 중국의 고문서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추명학이라는 독자적인 학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한국 현대명리학의 판을 새로 짠 세 명의 위대한 대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산 이석영, 도계 박재환, 그리고 재산 박재현입니다. 특히 도계 박재환 선생의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단풍잎진이 수레가 엎어진다. 이 암호 같은 말로 1979년 10.26 사태, 즉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예견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명리학의 깊이를 대중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긴 역사를 함께 훑어갔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천 년 된 학문이 지금 오늘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명리학의 시작은 나라의 운명, 왕조의 흥망성쇠 같은 거대한 담론을 다루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언어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운명이란 게 과연 우리 앞에 이미 다 그려져 있는 정해진 지도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문법을 배우고 익혀서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언어와 같은 걸까요? 어쩌면 명리학의 이 2000년 역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기나긴 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